네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명상과 정견, 깨달음 그리고 윤회에 대한 가나선의 입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희승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박희승 교수님은 본 협회에 이사이시면서 동시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준비에 아주 노고가 크셨고요. 불교인재원에서 생활참선 교수로 계시고 동대에서 동대를 졸업한 후에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20년의 활동이 있은 후에 고스님 문화에서 가나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단 가나선 대중화 종책 개발에 역할을 하셨고 현재는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불교인재원에서 참선 공부를 지도하고 계시고 고향의 흥국사 그리고 강남에 있는 대성사 등에서 가나선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예,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중효 박희승이라 합니다. 제가 저희 협회 쫄자에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는 이제 남방 전통 성가와 북방 전통 성가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윗바사나와 간화선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회 활동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 가서도 이런 명상 큰 전통의 두 대표 수행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는 나름대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이런 명상과 정견, 깨달음 그리고 윤회라는 주제로 남방의 대표 수행법인 윗바사나의 입장, 북방의 대표 수행법인 가나선의 입장에서 상호 탁마하고 의견들을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자리로 기획이 됐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가나선의 입장인데요.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이 원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명상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명상 시대다. 그래서 인류 세계에서 명상이 이렇게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붐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만큼 인류가 좀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상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고 잘 살면 굳이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상이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인류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시장 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세계 1등만이 살아남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5억의 인구가 모두가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하든지 내가 세계 1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이웃도 경쟁자고 친구도 경쟁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신 마지막 인생 회고 정리해 보니까 당신이 삶에 이제 실패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경쟁자였더라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가 없었던 것이 인생의 이제 실패의 이유를 재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친구나 선배, 후배가 다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면에서 스트레스와 화, 초조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명상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종교도 신을 믿는다든가 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지금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다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이 자기 내면에서 지혜와 평화를 개발해서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명상에서 답을 찾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인류 문명이 좀 한계를 저는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욕망축을 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의 이제 과다한 노출로 인해서 지구 기후 위기가 왔고 이러한 지구 기후 위기는 지금 거의 재앙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브 호킹 박사는 당신은 이 세상, 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지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없고 저 은하계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해서 인류가 그걸로 전부 이주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고 참 우리 인류의 미래가 이런 현대 초과학자조차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시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명상이 인류의 각성과 인류의 지구 환경과의 조화, 공생, 또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지혜 개발로 가야 되는데 막상 이 명상 안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너무나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충돌, 견해 차이들이 막상 명상 안에 들어왔을 때 또 혼란이 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는 불교 명상에서 위파사나와 가나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견해가 다르고 또 거의 뭐 동쪽을 서쪽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서쪽을 동쪽이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그런 것을 좀 극복해보자 하는 지혜를 모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나선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선도 어디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역시도 당신이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명상 저런 명상 심지어는 6년 동안 모진 고행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제3의 길을 개척한 것이 이제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회복하고 이제 보리수 아래에 가서 고요히 이제 명상에 든 것이고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이제 깨친 것이죠. 새벽별을 보고 깨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아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2600년 전에 붓다가 근본적으로 자기 고통을 해결하고 완전한 인격자, 생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그 지혜의 성취가 무엇이냐가 지금 인류에게 제시돼야 될 굉장히 귀중한 정신문화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깨달은 명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지금 붓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상법은 깨달은 명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치유 명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신 건강 힐링을 위해서 명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 과학, 또 스포츠, 또 경영, 심지어는 군사 교육에까지, 학교 교육에까지, 또 정치인들까지 이제 명상을 하는데 그런 다양한 명상 중에 붓다가 제시한 명상은 깨달은 명상이라는 것이고요.
그 깨달은 명상 이외의 명상을 얘기하는 건 제 기준에서 보면은, 붓다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것은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인간이 있다는 입장에서, 내가 있는 유아의 입장에서 유아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치유명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명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살아있을 때 내가 몸이나 정신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치유명상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강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죠. 예,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상이, 저는 치유명상의 기능을 안고 깨달은 명상을 하게 되면 심신의 건강한 물건이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깨달은 명상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각자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는 붓다의 깨달은 명상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요, 104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4쪽에 가면, 그래서 부처님은 그럼 왜 이제 이 깨달은 명상을 인류의 근본적인 고뇌에서 해탈의 길인가를 제시했냐면, 부처님께서 정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전에 보면 104쪽에 있습니다. 가전영경에 보면, 이제 초기경전이죠. 초기경전 가전영경에 보면 부처님이 정견에 대해서 뭐라 하셨냐면, 존자 가전녀는 세존께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정견이라 하시는데,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전녀나 이 세간은 다분히 있다와 없다에 의지하여 있느니라. 가전녀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없음이 없다. 가전녀나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멸을 관하는 자에게는 있음이 없다. 가전녀나 성스러운 제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미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한다. 가전녀나 이것이 정견이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이 지혜라는 거죠. 아냐바라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정견은 뭐냐면, 생도 있는 게 아니고 멸도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 보는 것이 정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중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 그러니까 중도로 보는 게 정견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5쪽에 보면, 자,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정견은 중도를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과연 뭘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을 했는가, 대자유를 누리셨는가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마박가에 보면 초전법륜경이라고, 이 유명한 전법륜경이죠. 부처님 첫 설법에 당신이 깨닫고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이 부처님의 초기경전에 이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뭘 깨달았냐면, 누구든지 불교, 붓다의 깨달음 명상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깨달으면 중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방이든 북방이든 부처님 뭘 깨달았냐면 중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 붓다의 깨달음 명상하는 이 명상가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우리가 하면서 앞에서 여러 발표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중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면 거의 중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팔정도 사성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무아 얘기를 하고 있고 무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화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처님이 이 초전법륜경에서 뭘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당신이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다른 그 뒤에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얘기는
일단은 유보하고 부처님 처설법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를 모르면 정견이 서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를 바로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명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도 정견 없는 명상은 저 금강산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금강산 가고자 하는 마찬가지거든요. 잘못하면은 지리산 고생해서 지리산 올라왔는데 여기 금강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 정견 갖추지 않고 명상을 하면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명상을 하려면 반드시 중도를 알고 정견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106쪽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첫설법에서 중도를 얘기했고 중도란 팔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는데 이게 8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뭐 중도입니다. 중도. 예. 그러니까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중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오비구가 고행에 했던 오비구가 5비구가 그 중도 팔정도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높이를 확 낮춰서 이제 방편설법에 들어갑니다. 사성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진멸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괴로움. 예. 그래서 이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오비구가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 아라한이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전해줘서 부처님 제자들이 깨달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정법의 기반이 형성되고 불교의 출발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전법륜경에 보면 붓다의 깨달은 명상의 내용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초기 불교를 주장하시는 분, 이제 초기 경전을 중요하시는 분 중요하게 보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비록 가라선을 하지만은 저는 이 불교의 출발이 초기 경전이고 이 초전법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삼아도 이것은 잘못된 게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 중도와 윤회의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회는 이제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내가 있으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영혼이 다음 세상에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중생이라 생각합니까? 부처라 생각합니까? 되게 중생이라 생각하죠, 내가.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니까 나는 죽어서 다음에 또 태어나면 뭐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윤회를 하겠죠. 그래서 이 생사윤회를 내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양변에 떨어져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 나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우주 만물에 내가 영기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중도 정견이 딱 서면 내가 병드는 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본래는 없고 연기가 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윤회도 본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떨어진 사람은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착각에서 깨어나면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병도 없는 것이고 괴로움도 없는 것이고 깨달음도 사실은 법의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있다 보면 이제 양변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가지고요. 내용은 이제 거기 좀 제가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인류문명사에서 중도 정견과 한국 하도선의 가치. 자, 지금 이제 우리 인류 몇 명이 이제 직면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신과 인간, 또 이제 많다, 적다, 나, 너, 이제 노사, 갑을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되면서 내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이 세상을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욕망은 추구해도 그걸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인류 문명사의 일대 위기를 저는 초래했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이제 중도 영기적 세계관을 돌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즉 나와 우주와 지구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예. 이런 어떤 세계관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정견이라 한다면 이 정견을 이해를 했더라도 아 내와 세계가 둘이 아니구나 이해하더라도 내 안에 욕망이 있는 한은 계속 욕망이 꿈틀대겠죠. 그러면 지구를 생각하면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편하면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내 안의 욕망, 이분법적 가치관, 이 괴로움을 끊어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에서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멸시키는 방법 중에 비파사나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두는 이게 천년도에 개발된 화두는 부처님 사후에 한 1500년, 1600년 지나서 개발이 됐지만 화두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화두 한 말로 바로 화두로 바로 중도를 체험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이제 우리 미선스님께서 지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도를 풀어놓으면 지관입니다. 즉 내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그 분별 망상을 끊어버리면 멈추면 그죠? 그걸 비워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가나선이다 이빠산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있는 한 가치관이 있는 한은 내 안에 계속 내가 있다는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화두를 탁 들어서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화두를 들어서 그걸 바로 멈춰버리는 거죠. 그걸 멈추면 뭐가 됩니까? 사마타가 되고 그 사마타 된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라는 두 가지 중도의 두 가지 면을 바로 동시에 투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화두선에서는 화두선이 그럼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중도의 마음을 단도직이 단박에 직지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이 외람됩니다만 저희는 이게 수승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 단계별로 복잡한 프로세스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완전하고 우리 이 현실이 이대로 본래 연기로 되어 있으니까 본래 이대로 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착각이고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불완전한 착각 분별심을 화두를 탁 들어가지고 바로 분별심을 바로 비워버리면 본래 완전함으로 바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본래 부처, 본래 성불이라는 건데 본래 성불로 돌아가는데 화두가 굉장히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결론을 짓자면 뒤에 이제 112쪽에 보면 이 인류 문명사에서 이 중도 영기적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이라는 화두 선을 통해서 그걸 바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화두 명상의 가치는 인류 문명의 저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인류 세계가 직면한 이분법, 이원론적 가치관 때문에 연이, 양이, 진보니, 보수니, 잘 사니, 못 사니, 미국이다, 중국 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전쟁과 갈등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해결할 방법, 그거는 힘의 논리밖에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 지성의 인류 문명이 이렇게까지 고도로 발전했는데 전쟁이란 야만적인 방법으로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려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지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가나성과 이 중도 정견이 좀 뭐 K-팝이나 K-뮤비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 이 명상, 화두 명상, 중도 정견이 새롭게 세계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서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사고관과 사상과 가치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조계종이라 또 우리 한국 성가나 이런 면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질문 올 수 있는 게 가나성 그거 중국에서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교는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왔잖아요. 가나선이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이게 가나선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일본도 똑같이 동아시아에서 화두선이 전파됐지만 일본은 어리선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가나선 중도 정견을 바로 체험하는 이것은 우리 한국 조계종, 한국 불교, 한국 선이 갖고 있는 아주 인류의 위대한 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명상지도협회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저는 이 화두를 통해 저는 윗바사나도 좋다고 봅니다. 윗바사도 좋고 자비명상도 좋은데 우리가 중도 정견을 갖추면 어떤 것도 시비할 수 없거든요. 다 자기 인연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화두선은 좀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도 회복하고 한국 불자로서 세계 불자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논평 또는 토론은 금강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금강스님은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향사 참사랑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그 국민들에게도 불교 명상의 효과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활인선언의 선언장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실참 수행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금강스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시원찮아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네요. 해극한 스님을 비롯한 반가운 분들 뵙는 기회인데 제가 뭐 며칠간 무리를 했더니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안성의 활인선원에서 줌으로 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최근에 조계종 총무장 스님이 취임하면서 선명상센터 건립 전국에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걸 실천으로 미래본부에서 이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에 또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는 뭐 그동안에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새로운 이제 전공 개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선명상 상담 전공을 만들고 있고요. 또 과목 선정 또 뭐 교수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명상 정견 윤회에 대한 윗바사나와 가나선의 입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그 가나선 입장에서 발표하시는 미산 스님과 박희승 우리 그 사무총장님의 발표 너무나 감동 깊게 들었고요. 저는 박희승 사무총장님의 발제에 대한 이제 토론입니다. 오랫동안 가나선 실참을 중심으로 해서 한결같이 연구하고 진행하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나선과 성철 스님 101번문 그리고 고우 스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시는 모습이 제가 늘 존경하는 분들인데 스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희승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있고요. 발제는 역시나 수행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제에 대해서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전체적으로 다 살펴주시고 또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좋다, 활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래서 제 견해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도론의 선은 예리한 지혜의 창고요, 공덕은 수확하는 복밭이다. 선은 청정한 물과 같아서 능히 욕심의 때를 씻어낸다. 선은 금강으로 된 갑옷이니 능히 번뇌의 화살을 막아준다. 금강이 거기 있어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명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오랫동안 써오던 용어이고 그 안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부터 근대에 이르는 스승에 이르기까지의 그 깨달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명상이라고 이제 붓다의 깨달음 명상 뭐 이렇게 표현도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천태지휘선사의 차제선문에 있더라고요. 보살은 보리심을 발하여 사홍서원을 세운다.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수행한다. 보리심은 중도정관, 우리 박희승 사무총장님께서 중도정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리심은 중도정관, 제법 실상을 보아서 일체 중생을 가련히 여기고 여기는 대비심을 일으켜서 사홍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선수행은 궁극의 성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명상이나 선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이나 명상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승 교수님은 그런 깨달음 명상과 치유의 명상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가, 이게 좀 분명히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은 그러면 또 그 대상들이 또 스님들이냐 또 제가자냐 어디를 기반으로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박희승 사무총장님이 잘 정리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홍서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리라. 중생은 끝이 없으나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리라. 번뇌는 셀 수 없이 많으나 끊어버리길 소원합니다.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케 하리라. 법문은 다함이 없으나 다 알기를 소원합니다. 열반을 얻지 못한 일을 열반을 얻도록 하리라. 위없는 높은 불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바로 수행이기도 하고 또 그 수행의 그 목표이기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경의 그 고지멸도 사성제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보살의 수행은 고성제를 건너지 못했으면 건너도록 하고 집성제를 풀지 못했으면 풀도록 하고
도성제에 안주하지 못했으면 안주하도록 하고 열성제를 증득하지 못했으면 증득하도록 한다. 제가 아니라 넓은 서원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그 보살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붓다의 깨달은 명상이란 무엇인가? 바로 깨달은 명상과 치유 명상의 차이. 깨달은 명상이냐 윤회 명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문과 생문. 이 수행을 또 뭐 명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선문에 들어가는데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생문, 몸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 이제 뭐 조사선부터 묵조선, 간화선 다 해당이 되고 또 관주산매, 연불산매나 순응엄산매나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부정관문은 생문에서 부정관문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출세관문에 그래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아나빠나관문은 이 세간선 이렇게 좀 구분을 그런 측면에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빠졌네요. 그 임재 스님의 선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런 그 가장 순선의 위치에 계신 분을 임재선이라고 하죠. 임재선사. 임재선사 때 임재선사의 그런 법문 중에 그 정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안. 바른 눈. 임재선사에게 마곡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대비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1000개 눈 가운데 어느 눈이 바른 눈입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대비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 가운데 어느 눈이 바른 눈인가? 어서 말해보아라. 어서. 그러니까 마곡 스님이 임재 스님을 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앞으로 다가가서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문안 인사를 하니까 마곡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도 마곡 스님을 법자에 끌어내리고 당신이 다시 앉았다. 이런 대목입니다. 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1000개의 눈 중에 차별이 있는 눈이 아니고 1000개의 눈 중에 모든 눈들이 다 평등한 눈인 거죠. 깨달음의 눈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차별로 1000개의 눈이라고 해서 차별로 1000개로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한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이 정안이다 하는 대목이 임재선사의 정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재 스님의 진정견에 이 부분은 저는 늘 날마다 외우는 읽고 외우는 그 대목입니다. 진정견인데 오늘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수행자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견해, 진정견을 구해야 하느니라. 만약 그대들이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나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승함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견해를 얻지 못하는 그 병통은 스스로를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데 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대는 조사와 부처와 다름이 없다. 나의 면전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지금 바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천생만급토록 삼계에 윤회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경지에 이끌려서
나귀와 소의 뱃속에 태어날 것이도다. 이게 이제 진정견의 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견과 윤회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적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금강 스님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임재선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박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